팔츠는 라인강 유역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개신교와 가톨릭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다. 개신교 진영의 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 5세와 가톨릭 동맹의 신성 로마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팔츠 지역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격전을 벌인다. 팔츠 전역의 패배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한 프리드리히 5세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망명한다. 전쟁이라는 표현은 대규모 국가 간의 충돌을 의미하나 전역은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수행된 군사작전을 가리킨다. 페르디난트 2세가 1623년 팔츠 선제 후 지위를 바이에른 공장 막시밀리안 1세에게 넘기자 개신교 진영의 사기는 크게 떨어진다. 프리드리히 5세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신성 로마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30년 전쟁 초기 가톨릭 세력의 우위를 확고히 다진다. 상부 작센과 하부 작센의 선제후국은 페르디난트 2세가 개신교도들이 차지한 가톨릭 주교구를 되찾으려 하자 우려한다. 틸리가 1625년 로마 가톨릭 작센아날트 구역의 할버슈타트 교구를 회복하자 우려는 현실이 된다.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 왕국의 크리스티안 4세는 개신교를 보호하고 북부 독일에서 덴마크의 패권을 확립하기 위해 30년 전쟁에 개입한다. 크리스티안 4세는 신성 로마 제국 내 하부 작센 홀슈타인 공국의 공작이기도 하다. 하부 작센에서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프레데릭을 신성 로마 제국의 사교직에 임명하려다 거절당하자 결심을 굳힌다. 페르디난트 2세는 개신교 국가인 덴마크의 사교직 문제를 제국 내 가톨릭 중심 질서의 위협으로 여긴다. 페르디난트 2세는 보헤미아의 용병대장 발렌슈타인에게 덴마크의 개신교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북부 독일로 진군시킨다. 크리스티안 4세와 용병대장 만스펠트 및 브라운슈바이크는 주요 전역에서 군사작전에 나선다. 하지만 적을 과소평가한 만스펠트와 브라운슈바이크는 1626년 4월 대사 후 다리 전투에서 발렌슈타인의 군대에 압도당한다. 엘베 강둑에 쳐놓은 대규모 군대와 마주한 만스펠트 군대는 거의 절반이 괴멸된다. 만스펠트는 발렌슈타인의 추격을 받다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고 후퇴를 선택한 브라운슈바이크 역시 사망한다. 수적으로 우세하다 착각한 크리스티안 4세는 1626년 8월 루터 전투에 나선다. 그러나 발렌슈타인으로부터 4,000명이 넘는 지원군을 받은 틸리 백작의 공세에 퇴각을 결정한다. 루터 암바렌베르게의 방어진을 구축한 크리스티안 4세는 8월 27일 틸리 백작의 쌍방향 압박에 전열이 무너진다. 덴마크 독일 연합군은 3,000명이 죽거나 다치고 크리스티안 4세는 남은 기병대와 도망친다. 페르디난트 2세는 스웨덴의 개입에 대비하기 위해 덴마크와 리베크 조약을 체결해 전쟁을 종결짓는다. 독일 내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상실한 크리스티안 4세는 발트해 무역에서의 주도권을 잃는다. 덴마크가 패배한 원인은 합스부르크의 정규 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사력의 한계에 있지만 당시의 국제 정세도 큰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이 북유럽의 패권 다툼으로 폴란드와 전쟁에 집중하자 덴마크는 홀로 합스부르크 군대와 맞선다. 영국은 찰스 1세와 의회의 갈등으로 덴마크의 소극적 군사 지원과 경제적 협조에 그친다. 리슐리에는 프랑스 내 가톨릭 귀족들과 교회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 공식적인 군사 지원 대신 간접적 지원 방식을 택한다. 게다가 덴마크에 지나친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스웨덴이 합스부르크를 견제할 수 있다 여긴다. 리슐리에는 유럽 내 개신교 진영의 강대국으로 떠오른 스웨덴이 적절한 시기에 전쟁에 개입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덴마크가 북유럽 패권 다툼에서 밀려나자 스웨덴은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한다.